이 국장님. 네. JTBC가 네. 18일이죠. 네. 봉지욱 기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바로 직전 한 보름 되죠. 보름 직전에 2월 21일하고 28일 날. 네, 두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JTBC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봉지욱 기자가 지금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는 어쨌든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보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라인, 그러니까 데스크, 당시 데스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도국장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과정들, 실제로 그때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단계 속에서의 인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또 취재와 관련돼서 왜 인터넷 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망에 서버에 있는 그 망을 전부 다 뒤져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밝힌 겁니다. 예. 네 가지인데요. 예, 예. 바로 인터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했지만 그 4개월 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에 봉지욱과 담당 PD와 이 조우영 씨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인터뷰의 내용들이 이 취재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2011년, 그러니까 봉지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과 얽혀 있는 그런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우영을 불렀는데 압수수색도 했고, 근데 그래서 조우영을 불렀다가 윤석열 과장이 직접 커피를 타주고 했다. 이게 보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가지예요. 2011년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서 대장동은 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011년에 중수부에서는 다른 뇌물 사건을 협조 요청만 했다. 이 조우영한테. 세 번째는 조우영이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 이건 뭐냐면 그 취재 기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수수색은 2011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 그것도 또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중앙지검이 대장동이 아니라 풍동 개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봉지욱이 얘기했던 2011년 대검 중수부, 그 다음에 대장동 부실대출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육하원칙 속에서 이 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어와 시기와 그 다음에 목적어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조우영이 오고 2021년 10월에 인터뷰를 할 때도 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조우영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만난 걸로 이렇게 취재를 되어 있다면 내용이 잘못된 것을 봉지욱이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지가 됐는데 그럼요. 봉지욱이는 남우구 조서 2021년 11월에 있었던 그렇죠. 남우구 조서에서 거기에 남욱이가 뭐 김만배한테 들은 것 같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 그 주장만을 남욱 변호사의 그 주장만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 그것도. 예. 자, 남욱과 조우영이 있는데 제가 기자라면 조우영은 윤석열 검사를 만났다고 지금 보도를 한 당사자고요. 만났다면 어쨌든 만난 당사자고 지금 남욱은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 그 누구도 조우영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김만배라는 또 제3의 인물한테 들었다. 전문한 진술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죠? 당연히 만났다 안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사자의 말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지. 그거를 또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한테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기사를 썼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남욱도 뒤에 그것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우영이 오고 대질신문까지 하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 또 하나는 네. 김만배가 남욱한테 미국으로 도망가라 해갖고 미국 가 있을 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커피 타준 거 맞지?
하면서 김만배가 나무 같아.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남욱은 그때 도망가 있어갖고 정신이 없는 판에 뭐 그러니까 그랬나요? 뭐 어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신앙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춰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김만배 생각에는 남욱이가 와서 조사받은 거 뻔할 거고 그때 뭐 이렇게 했다고 맞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네. 미리 선입견을 딱 심어놓은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남욱이가 뒤에 네. 조영호고 대질신문에서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인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진술을 번복을 했죠. 진술 번복을. 예. 그런 내용까지도 알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 아까도 또 짜깁기 했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12년에 뭐 예. 중수부에서 중앙지검이 예. 중수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TBC가 지금 진상 조사를 보고서를 내면서 한 가지 아까 데스크 문제가 있었어요. 데스크도 책임이 있잖아요. 너 봉지욱이 기사를 어떻게 믿고 네가 했냐 그랬더니 데스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봉지욱이 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우영이 인터뷰 때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자기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라고 봉지욱이 보고를 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인 줄 알았다라고 데스크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2011년이 아니고 12년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압수수색한 건 2012년이고 또 주체도 중앙지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풍동개발이고요. 근데 이거를 봉지욱이 데스크한테 맞아요 조우영 이거 기사 나가야 돼요 하면서 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 가지를 데스크를. 다 속인 거예요. 2011년도에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우영을 압수수색했다. 이걸 조우영이 얘기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데스크는 이거를 기사가 사실인 줄 알고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JTBC가 밝힌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은 봉지욱 기자가 뭐 김만배 측이든 어떤 쪽이고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허위 보도를. 그렇죠. 예, 본인도 그게 허위라는 자기가 취재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허위 보도를 했고 그 허위 보도 과정에서 데스크까지 속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데스크를 오래 본 사람 아닙니까? 네. 이 데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써온 것을 차장이라든가 부장이 이제 상급자가 그 기사의 정확도라든가 또 취재 지시를 다시 내리고 뭐 의문이 있을 때 그런 걸 이제 데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도 고치고 매끄럽지 않은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데스크 권한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자가 썼다고 해갖고 다 기사를 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럼요. 데스크로서 게이트 키핑을 해야 할 그렇죠. 당연한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선을 한 보름 앞둔 시점이에요. 저도 언론사에 있어봤지만 대선을 여러 개 치르면 언론사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보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써왔으니까 우리가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JTBC가 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언론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써왔으면 데스크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기자 말고 그 위에 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팀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인의 과정들이 크게 지금 없어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중간 과정이라고 이렇게 내놨는지 저는 JTBC도 웃기는 언론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왜 이게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걸렀는지 또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기자가 써온다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대선에 막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기자가 써와서 나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냈습니다. 이게 언론사가 해야 할 해명입니까? 더군다나 JTBC 같은 대형 언론사에서는 그런 크로스 체크 기능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네네, 봉지욱 그렇습니다. 기자한테 전부 떠넘기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낸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기사가 나갈 때 지네들이 다 회의하고 그 회의를 다 거쳐서 이 기사가 나갔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JTBC가 이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보다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 보도에다가 허위 중간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판단뿐이 안 들어요. 그때 당시에 JTBC가 완전히 뭐 언론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망각을 하고 반 윤석열 내지는 반 국민의힘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든 상처를 주겠다라고 작심하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중간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누구의 어떤 책임이다. 데스크는 데스크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위 보고를 믿었다는 믿은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허술한 지금 스쿠핑 과정 또는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JTBC는 문제가 있었다. 그 시스템 과정도 전부 다 밝혀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금 지우게 했다라는 것까지 해야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결과는 어찌됐든 간에 봉지욱 한 사람만 지금 꼬리 자르면 JTBC는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JTBC가 뭐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JTBC가 만들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태블릿 PC 네. 그게 나중에 증거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터뜨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로 문재인 정권 때는 잘 나갔죠. 시청률 어마어마했죠. 뉴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JTBC가 윤석열 후보 우리 속된 말로 깔 거 조질 거 있으면 네거티브. 가져와라. 네거티브.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언론사가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해야지. 처음 말단이 있는 봉지욱 기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네. 그렇죠. 참 예. 씁쓸합니다, 사실은. 예. 시스템으로서 언론사로서의 어떤 책임도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된다. 실제로 봉중이 나쁜 기자도 아니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 형사적인 그런 책임도 져야 되고 당연하죠. 그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JTBC는 언론사로서의 어떤 책임 그리고 언론사로서 앞으로 계속 그 자리 잡으려면 지금 이 기사가 나가는 어떤 경위 확실하게 그 책임 이 스쿠핑하는 책임까지도 사실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JTBC가 중간 결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최종 결과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을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